수학 학입니다. 수학 학. 설레지. 새로운 거 나가려니까 이제. 말표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 자, 2학기 때 한 학기 동안 나가게 될 수학 하라는 단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집합과 명제. 두 번째가 함수. 세 번째가 경우의 수 이렇게 있습니다.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단원으로 있고 보통 중간고사는 이제 함수 중간 즈음에서 끊기게 될 거고 수학 상이랑 특히 첫 단원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수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지? 수학하를 배우고 나면 수원도 배우고 수투도 배우고 선택 과목으로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때 배우게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이 깡패야 거의 깡패.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명제 파트 가면 또 이제 그런 게 계속 해요. 논리적인 얘기 계속 할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함수. 함수는 뭐 이미 배웠는데 뭘 또 배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지? 중2 때 함수를 배웠잖아.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새로 배웠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배울 거예요. 집합을 토대로 정의된 함수를 배울 거고. 경우의 수는 약간 혼자 이제 색깔이 좀 달라요, 그지? 혼자 색깔이 다르고 못하는 애들은 되게 못하는 파트기도 해요,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파트가 있잖아. 다들 좀 괜찮았니?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괜찮았어? 애들 다 적어놓고 얘들아 줄 세워봐 그러면 막 배울게. 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막 이런 너무 싫어요. 왜 너무 싫어? 그런 얘기들을 마지막에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단어는 집합이에요. 집합. 재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 배우는 수학의 근간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잘 좀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6페이지 봅시다. 자, 집합입니다. 집합. 자, 정의부터 천천히 써 드릴게요. 집합이 뭐냐면 집합. 생각해보니까 집합이란 거 많이 당해보지 않나? 체육하는 사람들. 아니야? 배운 적 없어. 당해본 적 없어. 많이 했죠. 그지?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면은 어. 힙합하면 딱 모여서 저다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모이죠. 뒷짐지고 얘기 듣는 얘기만 들어. 대가리 안 나와. 아이 씨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 집합이라는 그게 그냥 모이라는 집합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화나서 집합할 때 따로 있죠. 우리가 화내서 집합하면은 뭔가 좀 하겠네? 그렇죠. 그 뭔가 운동을 좀 하겠네? 뛰던가 아하,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 수학에서 말하는 이 집합도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것도 그냥 이제 모인다는 거거든요. 모인다는 거. 모인다. 뭔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숫자일 때도 있고요. 어떤 뭐 대상일 때도 있고요. 그게 뭐 사람일 때도 있고요. 거기서 말하는 집합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은호가 집합을 걸었다 그러면 아까 대진고 1학년 집합. 너무 스케일이 큰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가야겠다, 그지? 가야겠다. 대진고 1학년 집합이라 그러면 대진고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이 모두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집합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그지? 그런
객관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객관성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 말을 바꾸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 가보요 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 가겠어? 난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갈 수도 있잖아. 야,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크면 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지.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기준이 애매모호. 나는 가야 되나?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은호는 가야 되나? 못 가죠.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은호 봤더니 은호가 저기 자기 운동하는 친구들 사이 제일 작았어 사실. 그럼 작은 건가? 이런 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임은 모임인데 뭔가 모은 건 맞지만 그들은 그렇게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모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친구는 이 모임에 들어간다와 들어가지 않는다가 명확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집합을 하나 정해보자. 뭐 할까? 아예 좀 이거 자꾸 우리가 저기 없다. 그 반 이름이 없네. 반 이름이 없어. 원래 반에 이름이 있어요. 반에 구글 클래스 아니고 구글 클래스요? 구글 클래스. 아니, 반에 이름이 있으면 뭐가 좋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지금 이 반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반의 모임, 이 반 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있을 거냐면 여기 다 있겠지, 그지? 재성이도 있을 거고, 은호도 있을 거고. 인수 있어. 서현이 있어. 서현이 맞지? 서현이가 있어. 자, 이런 게 집합이거든. 집합. 자, 수학에서 집합은 기호를 이렇게 적어요. 여기다가 중괄호를 열고요. 중괄호를 닫습니다. 중괄호 알죠? 중괄호 이제 저희 귀찮아서 보통 이거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데 귀찮아요.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 집합이라는 친구는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음으로써 표현을 할 거고요.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음으로써 표현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원들 있죠. 이 각각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 이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부르요. 원소 영어로 아는 사람? 까먹었어요. 오, 알고 있었어? 원카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벨린 원카우 같은 오, 맞아. 맞아.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그러니까 우리 반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너희들이 각각 원소로 존재하는 거야. 이 반에는 재성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서연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지. 이걸 이제 원소라고 해요. 각각들은 원소. 너는 원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제 이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수학에서 이름을 한글로 짓는 경우가 많지 않죠. 미지수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영어로 짓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 친구들을 대문자 알파벳으로 많이 짓거든요. 대문자 알파벳으로.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름이 A야, 집합 이름이. 그 원소는 1과 2와 3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기호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원소라고 했죠. 원소. A라는 집합에는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하지. A라는 집합에는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속해 있잖아요. 그치? 그걸 기호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야. 원소, 엘리멘트, 앞글자 E. 대문자 E랑 좀 닮아 있나요? 대문자 E보다는 좀 둥글둥글하게 적어요. 근데 엘리멘트. 그래서 이게 이제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소로서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 이런 거는 4라고 하는 친구는 A라는 집합 입장에서는 원소가 아니지. 얘는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지. 오늘은 이제 집합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그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줄 거예요. 이 기호가 뭔 말인지, 이 기호가 뭔 말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고, 집합을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할까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을 소개를 좀 해볼 거거든요. 표현하는 방식. 지금 이제 하나 이미 소개를 했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는 중괄호를 열고 자기 원소들을 줄로 적고 중괄호를 닫는 이런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름으로 뭐라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원소 나열법. 근데 왜 그런지 너무 잘 알겠지 않니?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냥 원소를 나열했다. 원소를 나열했다. 그래서 저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이요. 1, 2, 3. 자, 근데 이 집합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두 번째가 조건 대집합이에요. 조건 대집합. 조건 대집합은 말 그대로 조건을 너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조건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 표현이 이런 식으로 돼요. 중괄호를 열고 처음에 좀 어색하거든요. x 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아니에요? 맞아, 똑같은 집합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쓰는 건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다른 집합이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게 실제로 원소예요. 이게 원소예요. x가 원소고 여기 뒤에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가 조건이에요. x가 원소인데 그 x는 어떤 친구들인지를 옆에다가 써주는 거야. 옆에다가 불러불러 써줘요. 근데 여기 쓰는 방식에는 그게 없어. 뭐 무슨 자소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양식이 없거든.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나처럼 한글말로 막 적으셔도 되고요. 수식으로 적어도 돼요. 수식으로 뭐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지. 이거 말고 다르게도 표현하려면 할 수 있겠지. 뭐 심지어 저는 영어가 더 편해요.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일본어가 더 편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오덕 중에는 그지? 일본어로 적으셔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지?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읽을 때는 얘는 그냥 x죠. 이 막대기는 읽을 때 바라고 읽어요. 바. 막대기가 영어로 바잖아. 그지? x 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원소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원소 개수가 지금은 3개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그냥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는 뭐 할까? 1 이상 3 이하 인 실수 라고 적어놓잖아. 봐봐. 1 이상 3 이하인 실수가 x야. 그리고 그 x가 바로 원소야. 라고 하면 원소 개수가 몇 개니? 겁나 많지 그냥. 겁나 많지. 실수는 1에서 3 사이 실수가 무수히 많지. 그럼 만약 이 친구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쓰지? 원소를 한 땀 한 땀 써줘야 되거든. 원소 나열법. 근데 이거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쓸 길이 없어. 그래서 조건 대시법도 굉장히 유용하다. 특히 원소 개수가 무한해지면 무한해질수록 더 좋은 표현 방법이 되고. 할만해요?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도표 이런 뜻이나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벤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낸 그림 그리는 방법이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 1, 2, 3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요. 되게 쉽죠? 되게 쉽지. 그럼 봐봐. 원소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그냥 수식으로 적은 것과 은호야! 바꿔야겠다. A라는 집합에 원소로 은호를 적어놔요. 은호가 볼 때마다 자기 이름 보고 번쩍번쩍 정신이 수 있고 은호라는 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가 원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집합을 구성하기 나름이야. 그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냥 똑같은 걸 그림 그리는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어떤 집합들 간에 관계가 잘 보입니다. 관계가 잘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냥 두 개의 집합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A라는 집합 안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 거지. 맞아? B라는 집합에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잖아. 그럼 3을 굳이 한 번 더 적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합집합 아니에요? 너 합집합이란 거 어떻게 알아? 알아요. 아직 가르친 적이 없는데? 뭐지? 문제예요. 명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A랑 B라는 집합이 어떤 부분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공통이 아닌지 이런 것들 이게 내가 말하는 관계야. 관계. 두 집합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되게 많이 쓰고 되게 중요한 친구.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라는 거지. 할만해요? 네. 그 다음에 저거 해볼까? 집합의 종류도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집합의 종류.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유한 집합. 하나는 무한 집합이라고 있어요. 무한 집합. 유한 집합은 말 그대로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거지. 뭐가 원소의 개수가. 근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소를 셀 수 있다. 유한하니까 셀 수 있는 거지. 이거 유한집합일까요? 네, 유한집합입니다. 원소를 셀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내가 아까 적었던 이런 거 있잖아. 실수. 이렇게 적어놓고 갑자기 여기서 실수 이렇게 적어놓으면 원소를 셀 수가 없지, 그지? 당장 1하고 1 다음에 있는 원소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1 다음 원소가 뭐지? 이제 노답이 다 나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원소를 셀 수 없는 거지. 원소를 셀 수 없다. 그런 집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한집합의 일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집합들도 있어요.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공집합. 공집합은 기호로 이래요.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열어요. 중괄호를 열었는데 원소가 없어. 중괄호 그냥 닫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도 적어요. 동그라미에다가 막대기를 사선으로 그어요.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원소가 없어.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너무 지루하죠? 이거 재미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요거 이거 바꿔줘. 원소날법 있잖아. 원소날법. 원소날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 뭐냐면 첫 번째는 원선활법을 쓸 때 첫 번째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 수학상은 다 했잖아. 문제를 하나 볼까?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네. 근이 뭔가요? 근이 몇 개인가요? 한 개. 근이 네, 중국에 두 개.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모르지 않아요? 근이 몇 개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1 아니면 2 아니겠어. 찍어봐. 2 또. 다 찍어 빨리. 두 개요. 두 개 또. 저야 셀 수 없다. 오 심각해. 은호 맞아요.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액의 수는 두 개. 두 개예요. 알고 있었어요? 뭐야? 모두 대답이잖아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게 x-1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x-1은 x-1.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이 1이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1이잖아. 그래서 원래 근액의 수는 두 개야, 두 개. 근액의 수 두 개인데 문제는 얘 둘이 이제 똑같아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중근이라고 그러지. 중복되는 근, 중복되는 근. 이게 실제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우리 그 근과 계수관계 기억나요? 근과 계수관계. 근과 계수관계 가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야 지금? 2. 지금 2지. 네. 만약 근액의 수를 한 개라고 말하면 이거 근이 그냥 1이니까 예시상도 두 근의 합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아, 그지? 근이 1이면 그냥 1이죠. 맞아. 그래서 이 근액의 수가 두 개거든요. 두 개가 똑같아서 너희가 한 개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두 개고. 자, 그래서 두 개인데 내가 만약 이 친구를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었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빵! 이걸 만족시키는 그 x들이 바로 이 집합의 원소다 라고 줄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걸 적을 때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안 적는다. 이거의 원소는 1과 1, 이거의 해는 1과 1이지만 그걸 집합으로 적을 때 이렇게는 안 적는다. 왜? 1만 적어요? 그게 1번 조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냥 1만 적.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소날법의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각각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절대로 같은 놈이지 않는다. 무조건 다른 놈이다. 이렇죠. 이렇죠. 아니고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야. 1, 2라고 적으나 2, 2라고 적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순서가 없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 한바다 다 썼으니까 이제 지우고 문제를 풀 건데 질문 있으면 하고 가세요. 근데 여기는 사실 뭐 그냥 계속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바람에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이해라는 느낌보다는 집합이 뭔지, 집합에서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이라는 기호는 뭘 뜻하는지, 표현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집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오케이? 공집합 내가 따로 적어놔서 혹시 집합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나라고 생각할까봐 말하는 건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거든요. 빵개 이렇게. 원소의 개수 몇 개? 빵개. 셀 수 있다. 유한집합입니다. 다 되시면요 문제 풀어볼게요.
6페이지 1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그럼 집합이란 뭐냐? 모임이라 그랬어요. 다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그런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키가 큰 야구 선수들의 모임. 너무 모호하네요, 그죠? 1번 바로 골라주면 되고. 밑에 왜 정답을 1번에 넣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보통 3, 4, 5번에 배치를 하는데 좀 신기하네. 아쉬우니까 2, 3, 4, 5도 그냥 1번을 볼게요. 2번 2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기준이 좀 명확한가요?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명확해요? 예. 20보다 작은 홀수 그러면 1, 3, 5, 7, 9, 점점점 19까지. 3번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명확한가요? 예. 네. 1부터 말 그대로 9까지 자연수 다 적으면 되겠죠. 4번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기준이 명확한가요? 예. 원소로 뭐 있죠 이 친구? 1.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여기서 소수는 그 프라임 넘버예요. 뭐 0.1, 0.2 이런 거 말하는 거 말고 2보다 작은 소수. 은호야! 졸려 보니까 뭔 많이 물어봐요. 2보다 작은 소수 뭐 있죠? 2보다 작은 소수. 네. 1점 몇이요? 1점 몇이요? 아까 그 소수 아니시고 방금 말했는데. 소수. 자고 있어 지금 못 듣고 있어. 프라임 넘버라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자연수를 소수라고 해요.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숫자를 소수라고 합니다. 근데 2보다 작은 소수는 서연아 2보다 작은 소수 자신 있게 말했잖아. 1? 1 다음 없어요. 정답입니다. 1 소수 아닙니다. 1 소수 아니에요. 소수도 제일 작은 게 2부터 시작합니다. 2, 3, 5, 7, 11 이게 소수예요. 소수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래. 리스테이션. 그래서 4번이 전형적인 공집합이에요. 4번 같은 게 전형적인 공집합이에요. 옆에다가 기호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처음 써보잖아. 너희가 4번 옆에다가 이거 기호 한번 적어봐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그냥 닫고. 공땡천에 공에다가 대택 그어서 기호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요. 친해져야 돼요. 가리. 5번 60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죠. 60의 약수를 싹 다 적을 수 있다. 4월 공집합이요. 오케이. 자 2번으로 갈까요? 2번. 이거라고. 4번에다가 공집합 기호 한번 적어보자는 거지. 그래요? 5번 아니 5번이 2번 갑니다. 2번. 자 문장부터 읽어보세요.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을 A라고 부르겠답니다. 10보다 작은 홀수 집합을 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A 한번 써볼까요? A 어떤 거 있을까? 2번. 왜 벌써 답을 놔요? 10보다 작은 홀수, 10보다 작은 홀수, 10보다 작은 홀수, 10보다 작은 홀수, 10보다 작은 홀수. 요게 이제 A라는 집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읽어볼까? 자, 1번부터 합시다. 자, 이 대문자 E랑 닮은 이 기호 있죠? A. 속한다, 원소로 가진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속한다, 원소로 가진다. 1번 1은 A의 원소인가? 네. 맞죠? 네. 2번 2는 A의 원소인가? 아니요. 아니죠. 누가 봐도 2라는 원소가 없거든요. 그죠? 3번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아요. 아니네요. 네. 4번 9는 A의 원소 맞네요. 10번 10은 A의 원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괜찮고 2번이 문제였네, 그지? 넘어갑시다. 아유 쉽다. 아유 쉬워. 허리야.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벤 다이어그램 보니까 이제 2468 돼 있잖아요. 2468. 그럼 얘를 이제 너희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너희가 직접 작성해 봐야 돼요. 주관식을 생각하고 2468을 보고 실제로 너희가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 쓰셨나요? 아. 그 악하니까 생각나는데 그게 있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너희 그 옛날에 맨날 뭐 물어보면 맨날 이거렸잖아. 기억나? 이 요즘에 생각해보면 이를 아는 거야. 아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 이의 흐름이 있고 지금 뭐 악의 흐름이 모르는 흐름이 있어. 저희가 흐름 같은 거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저희 서퍼가 아닙니다. 너희가 뭐 주도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어. 흐름을 만들어야죠. 각자 자기 정답을 불러볼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조건제시법을 표현하시면 돼요. 왜냐면 조건제시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양식이 없어요. 여기에 적는 방식은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적으시면 되고 정답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부터 할까? 죄송. 그럼 민수. 자기가 생각한 조건제시법을 말해주세요. 4번이요. 아니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니 똑같이 생각했다고요. 자고요. 아 아니 저도요. 보니까 제가 생각한 정답이 4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굳이 읽을 필요 없이 4번을 외치는 거입니다. 혹시 너도 설마? 아이 맞네. 에이 설마. 이게 이 공모들 단합이요. 설마. 이게 생각. 저서 맞죠? 이런 창의성 없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뭘 휴석 티처의 클래스에서 큐티클이에요 큐티. 다들 이렇게 10보다 작은 짝수를 했다. 아니 왜? 아니 뭐 9보다 작은 짝수도 되잖아. 10이 따르면 10 썼어요. 아니 이렇게 써도 되고 뭐 8 이하의 짝수도 되고요. 10이 따르면 했어요. 아니 많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4명이 다 똑같은 정답을 거의 거짓말을. 자, 어떤 표현도 가능한지 조금 더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것도 괜찮거든. 원소가 EX, X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무슨 말인지 알지? 오, 지리네. X가 뭔지 설명해주고 여기가 뭐라고? 이게 원소라고. X가 1이면 얼마야? 2. X가 2면 4. 3이면 8. 3이면 8번. 아, 네. 3이면 8.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오케이? 마음대로. 방법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잠시 얘기한 거냐면 여기 자리에 계속 X만 쓰고 있잖아 우리가. 계속 X만 쓰고 있잖아. X만 쓰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는 그냥 원소가 오는 거야. 어떤 게 원소인지를 쓰는 거고 여기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책 하나 지울게요 이제. 예. 다음 이야기를 마저 나갑시다. 탈출인가요? 아니야. 페이지는 그대로입니다. 페이지. 아, 그대로. 두 번째는 부분집합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부분집합. 좀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여기요? 천천히 보셔도 돼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우리 요런 기호 봤었죠? 요런 기호. 네. 지금 나오는 기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전에 나온 거 이 기호랑 지금 나올 이 기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얘는 뭐의 앞글자 딴 거다? 엘리멘트. 엘리먼트의 앞글자를 딴 거다. 즉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기호고 지금 할 친구는 요거거든요. 뭐 닮았니 얘는? 알파벳 중에 C. C 닮았지. 얘는 컨테이너 앞글자 딴 거.
컨테이너 뜻 뭔지 알아요? 선생님 혼줄 알았어요. 뭐라는 거야? 컨테이너. 말수가 잘 모르겠어. 컨테이너 포함하다. 내 컨테이너. 겁나 큰 박스잖아, 그지? 포함시키는 거 컨테이너. 이게 포함하다 이런 뜻이거든. 부분 집합 기호가 이제 이건데요, 이 친구가. 얘는 이제 기호로 이런 식으로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게 이 정도로 그려볼까? 아까 전에 내가 그 집합을 그릴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들의 관계가 잘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한 적 있죠? 관계가 잘 보인다. 내가 이 친구들을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그럼 B라는 친구가 1, 2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B라는 집합 안에 1과 2를 적으면 돼요. 그럼 A는 1, 2는 당연히 있고 거기다 3과 4를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 와닿지 않니? 저들의 관계가. 이게 바로 컨테이너. 포함한다. 오케이? A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잖아, 그지? A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이렇게 써요. A랑 B가 있는데 B는 A 안에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 다 괜찮아요. B는 A 안에 속해 있다.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적겠다는 거지. 오케이? 요 기호. 참고로 그 약간 그거 있잖아. 부등식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집합은 숫자가 아니라서 대소를 따지지 않아요.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뭐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느낌은 오지. A가 더 큰 집합이다라고 하면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A가 더 큰 집합이고 B가 더 작은 집합이다라고 말했을 때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약간 무슨 부등식 같기도 해요, 그죠? 이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만 이제 부등식은 얘가 크면 이렇게 쓰고 얘가 크면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이런 기호가 없다고 해요. 왜? 컨테이너 앞글자를 딴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방향이 이쪽으로 벌려 있어야 돼요, 이쪽. 이건 C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벌려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해요, 그지?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기호로 존재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알아놓으라는 뜻이고 무슨 뜻인지 사실 알아듣긴 합니다. 그치?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는 쓰셔도 돼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원래 없다. 서술형 쓸 때 이상하게 쓰지 말라는 뜻이야.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호도 이게 뒤집으시면 안 돼요. 뒤집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 방향을 써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집합이 와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집합이 와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원소가 오셔야 되고 뒤집어서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한다라는 거고 의미는 이런 식이에요. 의미는 그림 그려서 봐도 잘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있다. 오케이? 실제로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한테도 있네요. 그치? 이런 거. 오케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한글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분 집합.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니? 왜 부분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지 않아? A를 그려놓고 B를 그려놓으면 왜 부분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 부분. 자, 이런 걸 앞으로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거. 당연히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내가 C라는 집합을 그렸는데 이렇게 썼어. 1하고 5야. 그럼 이건 돼 안 돼? 돼요. 뭐라고? 돼요.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다시 읽어볼까? 돼요. C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안 돼요. A에도 있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누가 봐도 5는 없잖아. 5는 없잖아. 그땐 기호로 이렇게 적어요. 오. 되게 간단하죠?
이럴 땐 이거랑 이거 그냥 평소에 하던 건 너무 비슷해서 그지. 같다랑 같지 않다 때랑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부분집합에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해줄 건데 첫 번째가 이거야. 이건 어때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 똑같은 거. 네,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은 되지 않아요? 말은 되죠. 말은 됩니다. 말은 돼요. 다시 한번 의미 해석해 볼게요. 너에게 있는 모든 원소가 너에게도 있다. 당연하지 않니? 여기 원소가 100만 개 있다 한들 여기도 그 100만 개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이건 어때? 돼요. 이거 될 것 같아? 안 돼요. 돼요?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돼요. 돼요. 그렇죠. 얘는 이제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원소라고 말하면 뭐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원소들이야. 이런 거. A한테 없는 원소가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데 얘는 이게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의 부분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집합의 부분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알아놓으시고 진부분 집합이 뭐예요? 진부분 집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제로 하나 해봅시다 이제. 너희가 이번에 구해볼 거거든. 집합 1, 2.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 A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써줘야 돼요. 모두 써줘야 돼. 처음 내가 써줄게지. 근데 이제 막 쓰는 것보단 이게 더 좋거든. 뭐냐면 좀 나름 체계적으로 쓰는 거야. 체계적. 뭐냐면 원소의 개수 입장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 원소의 개수의 입장에서 부분 집합인데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애도 있을 거고 원소 개수가 하나인 애들도 있을 거고 두 개인 애들도 있을 거고 세 개인 애가 있을까 그러면? 원소가 세 개인데 어떻게 A의 부분 집합이야? A가 두 개밖에 없는데 부분이 될 수가 없죠, 그지? 자, 그래서 하나 써볼까? 원소 개수가 0개인 친구 중에서 이 친구의 부분이어야 돼. 공집합. 아까 말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약간 숫자로 따지면 1 같은 느낌? 1이 어때? 모든 자연수의 약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데 이 친구의 부분이야. 이 친구 부분이야. 라고 하면 어떤 집합이냐면 이런 친구 혹은 이런 친구. 괜찮아요? 이 집합이 이 친구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부분 집합. 이 친구도 이 친구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원소 개수 2. 네, 이건 자기 자신밖에 없겠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너는 너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말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도 있네. 부분이다. 오케이? 이제 너희가 해볼까요? A의 부분 집합 구해보세요. 원소의 개수 지로 1, 2, 3. 뭐라고? 지로 1, 2, 3. 각자 써 지금 각자 써. 어디다? 몰라 아무도 못 써. 내가 돌아다녔어. 이지하죠. 이해하자.
총 몇 개 나머지까지 물어볼 거니까 이쁘게 잘 쓰시고 개수도 잘 세보세요. 검사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검사해야죠. 다 쓴 사람은 저 부르세요. 오, 많은데. 오, 좋아요. 몇 개 총? 오케이. 맞길 빕니다. 맞길입니다. 맞나요? 여덟 개라고요? 네, perfect. 아, 일곱 개. Perfect. Perfect. 일곱 개구나. 잘못 썼어. 뭐야, 이제 이거 썼어? 어허. 어허. 눈으로 깨봅니다. 코니 그 대놓고 포기하는데요? 이걸 보통 선생님 눈 밖에서 하지 않고 코니. 아 1분 연장 몸이 쳐다보고 있는데 코니가 나오네. 공리했으니까 뭐야, 누가 수거로 적어? 누가 수거로? 집합은 중괄호지. 집합은 중괄호. 아 그래? 10을 지금 해봅시다. 조용하세요. 컨닝을 해버렸다. 수업에 집이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야. 10을 지금 끝내야겠다. 한 시간 후. 그냥 하나씩 먹고 2개씩 먹고 마지막에 3개 가져가고 오케이. 큐티합니다. 네, 좋습니다. 적을까요? 네. 원소의 개수가 없는 친구들 중에서 A의 부분이다. 당연히 공집.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친구들 중에서 A의 부분이다.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친구들 중 A의 부분이다. 2, 4, 4, 6, 2, 6이라고 적어야지. 일부러 그 순서가 상관없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물에 어긋나게 적죠. 보통 작은 걸 먼저 쓰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얘는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몇 개 총? 8개. 8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10개. 8개. 아주 이지하죠. 숫자 글쎄. 이런 친구들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명색이 계속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자기 자신도 부분 안에 들어가잖아. 뭐가 좀 그 상식이 좀 어긋나. 부분이라 그러면 부분이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전체잖아 저거는.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찐이네. 네, 찐 부분 집합. 찐 부분 집합. 찐 부분 집합. 은 간단합니다. 부분 집합 중 뭐가 빼면 될까? 자기 자신을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 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내가 여기다 갑자기 이렇게 A의 진 부분 집합을 구하라. 뭐 하면 되겠냐? 마지막으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진 부분 집합. 그냥 용어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아주 이지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부분 집합. 기호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이 기호가 나중에 엄청 헷갈려질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계속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엘리먼트 앞글자 딴 친구와 컨테이너 앞글자를 딴 친구 두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치? 구분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엘리먼트는 여기에는 항상 집합이 오고요. 여기에는 항상 원소가 와요. 원소. 그 집합에 원소가 와서 이 집합 안에 이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고. 이 컨테이는 이 친구도 우측에는 무조건 집합이 오는데 좌측에도 집합이 와요. 좌측에도 집합이 와요. 그래야 이제 너가 너의 부분이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니겠어, 그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말을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잘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낚시를 엄청 할 거거든요. 낚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낚이시면 안 됩니다. 예. 문제 몇 개만 풀고요. 쉬었다 갈게요. 자, 방금 그 페이지에서 4번 7페이지 4번 7페이지 4번 세 개의 집합이 있답니다. 그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A는 4의 약수, B는 8의 약수,
C는 16의 약수. 풀어봐. 직접 원순할법으로 바꿔보시고요.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잘 한번 써보시고. 답 나오죠? 아 정답 몇 번? 1번? 1번 좋습니다. 오케이. 1번 돼요? 우리 실제로 부분인지 확인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이 참 가시적으로 좋거든요. 그지?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볼게. 여기 A라는 집합은 뭐야? 4의 약수니까 뭐 있어? A라는 집합은 1, 2, 4, 1, 2, 4 맞지? B는 8의 약수잖아. 8의 약수는 당연히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습니다. 8도 있습니다. C는 16의 약수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고 16도 있습니다. 16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만족시키는 게 1번이죠. 1번. C가 이제 제일 큰 집합. 나도 쓰긴 쓸 거야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피셜이 아니에요. 집합한테 원래 크다 작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뭔 말인지 알잖아. 큰 집합, 작은 집합. 이러면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5번 어때? 5번 너무 쉽다. 집합 A는 X바 X는 10 이상 20 이하인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 원선할법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원선할법으로.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선할법이 더 보기 편하니까. 원소 개수 몇 개 나와요 여기? 원소 몇 개 나와? 5개 나오나요? 11, 13, 15, 17, 19 5개 적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읽어볼게요. 기억! 참거지? 뭐지? 와우! 이렇게 적어놔도 참 이렇게 적어놔도 아 그럴 것 같아서 적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구분수라고 1, 2 모든 자연수의 약수인 거랑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번 11은 여기 보면 그 엘리먼트죠. 엘리먼트 이건 원소인지 묻는 거야. 근데 11은 원소가 맞는데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뭐지? 네, 니은 거짓, 니은 거짓, 기억은 참, 니은 거짓. 디귿 디귿 어때요? 참. 디귿 참인 거 돼요? 이것은 참이죠. 디귿은 컨테인이잖아? 그러면 그 15, 19라는 이 원소들이 A에도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 A도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인 거예요. 리을 어때? 참 그럴 줄 알았어, 그지? 거짓 거짓. 아 내가 말했잖아. 이니까. 낚시할 거죠. 낚시할 거. 얘들아 중괄호 열고 17 중괄호 닫고는 뭐야? 집합이지 집합. 근데 여기 뭐라 그러지? 엘리먼트라고 했어. 그러면 1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냐라고 묻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1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가 엘리먼트가 아니라 컨테인이면 참이 돼요. 엘리먼트니까 거짓이야. 낚시하면 안 되고 낚이면 안 돼. 물고기가 됐네요. 물고기요? 저는 안 낚였어요. 좋습니다. 눈은 낚였나요? 수동이 낚였나요? 나만 낚였어. 아니야, 내가 다들 별 생각 없었을 거야. 리을 말했을 때 다들 별 생각 없으면 앞에서 뭐라 떠들어 주겠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 민수는 이제 계속 이제 스스로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거거든. 원래 가만히 있으면 틀리지도 맞지도 않아. 얼마나 치는 좋습니다. 6번 갈까요? 6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네요. 6번 보시면 자 요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요런 게 나와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것이고 이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A는 B에 이거는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다 이런 뜻이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에 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예를 들면
A가 2, 4, 6일 때 B가 이런 식이면 안 돼요. B는 A에 포함되죠. 네. 근데 거꾸로는 안 되잖아. 얘는 여기 포함되니라고 하면 아니요 6이라는 원소가 여기 없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지. 근데 이걸 뒤집어도 성립한다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만이 너도 너에게 포함되고 너도 너에게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A랑 B는 같은 집합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외워두세요. 이게 집합이 같다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정의. 집합이 앞으로 두 집합이 같아요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같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집합은 15의 약수 1, 3, 5, 10. 그렇지 1, 3, 5, 15 B라는 친구는 1 A-1, 5,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집합은 같은 집합 원소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비교해볼까? 1은 이미 1이 있지 1과 1은 이미 있지 5랑 5도 이미 있잖아. 그러면 A-1은 얼마? 3 맞아요? 3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15. 아까 말했죠. 집합은 순서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원소나 합법은 순서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꼭 작은 것도 쓸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3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꼭 작은 수대로 적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나눕니다. 만약 A-1이 3이라면 얘라면 15는 뭐가 담당해야 돼? 그러면 B가 담당해야지. 맞아? 이렇다면 B는 15일 거고 아닐 수도 있다. A-1이 뭐일 수도 있어? 15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15일 수도 있어. 그럼 B는 누구? B는 3 하면 되죠. B는. 답이 달라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이거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거 A 얼마? 요게 A가 4고 B가 얼마? 15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9고요. 이거 A 얼마? 16이고 B 얼마? 두 개 더하면 얼마? 똑같네? 그럼 뭐 하나만 적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이제 A 플러스 B 값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네요. 달라요 원래? 다르면 두 개 다 적어주셔야 돼요.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죠. 지금은 운 좋게 어떤 케이스든 간에 답이 둘 다 19여서 19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서술문에서 저거 두 가지 다 적어줘야 돼요. 당연하죠. 두 가지 다 적어야 돼요. 가리. 네, 마지막 문제 풀고 쉬었다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려워요. 아유, 괜찮아요. 쉬워요. 자, 7번 문제 읽어보시면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자, 네, A라는 집합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괄호를 열고 1 다시 중괄호가 또 열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집합은 그냥 모임이라고 했잖아. 집합은 모임이에요. 뭔가 모여 있으면 돼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여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모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숫자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집합일 수도 있어요. 집합이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있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예요. 2개. 오케이?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말 너무 어렵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다시 A란 집합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1과 2를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원소에서 그 문제에서 이 친구의 진 부분 집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진 부분 집합을 구해볼게요. 똑같아요. 부분 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1. 똑같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빵개 있는 거,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 원소가 두 개짜리인데. 이것도 뭐 해도 돼? 지워도 돼. 진 부분 집합이잖아. 진 부분 집합. 오케이? 갑시다. 공집합. 둘. 네. 얘는? 1. 얘는 여기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거나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거나. 말이 좀 길죠, 그지? 1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거나 중괄호가 두 번 열리고 두 번 닫혀야 돼요. 이렇게 총 3개의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실수합시다. 포장합시다. 바로 갑시다. 30분 컷하고 이렇게 갑시다. 끝나니까 시계 남아라. 10분 맞춰. 처음부터 나는 안 끝나면 그냥 다 8페이지 8페이지 부분 집합의 개수 얘기를 할 건데 누가 아직도 핸드폰을 들고 있니? 아, 이거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거 울리면 뭐하고 집 가야죠. 종. 쉬는 시간 종을 제가 맞춰놨습니다. 8페이지 부분 집합의 개수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부분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 그림 하나 그려줄게. 아까 전에 몇 가지 두 개 봤었잖아, 그지? 다시 한번 적어볼까? 집합 A가 1과 2였어.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였니? 2개. 두 개? 세 개. 아니 쓰진 않을 거야. 이번 아까 다 썼으니까 네 머릿속에 개, 들어. 네 개. 총 4개였던 기억나요? 0, 1, 2. 그렇지.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8개였던 거 기억나요? 아까 내가 다 일부러 쓰기 시켰죠? 8개. 이렇게 기억났습니다. 원소 개수가 2개일 때 부분 집합 개수가 4개였고 원소 개수가 3개였을 때 부분 집합 개수가 8개였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세는 거냐면 그러니까 맞아. 결과점 2개 맞거든. 근데 이렇게 세야 돼. 일단 부분 집합을 써라라고 하면 그냥 직접 쓰셔야 돼요, 방금 전처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단순히 개수라면 개수만 셀 건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8개라는 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세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분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가장 잘 보인다고 했죠. 탁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여기에 어떤 부분 집합이 있다라고 가정하시죠. B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잠시 얘는 너무 쉬우니까 제끼고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이 동그라미 안에 1, 2, 3을 적으면 되잖아. 근데 B는 부분 집합이 돼서 여기 안에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럼 좀 물어볼게요. 1이 적을 건데 1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니? 라고 하면 2개지. 1을 여기다 적을 수도 있고 어디다 적을 수도 있어. 여기다 적을 수도 있잖아. 두 가지가 다른 거 느껴져요? 네. 내가 이렇게 적으면 어떤 거냐면 A에는 1이 있지만 B는 B에는 1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은 1이 없는 거야. 이 부분 집합에는 1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둘 다 있는. A에도 1이 있고요, B에도 1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B라는 부분 집합은 1을 포함하는 거야. 즉, 너가 할 수 있는 1이라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가 총 2가지. 여기 너가 2가지. 오케이? 자, 그럼 1이 뭔가 결정해서 들어갔다 칩시다. 어딘가에.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이제 다음 2라는 원소도 또 어딘가에 적어야 돼. 2가지. 2가지인 거죠? 네. 뭐 여기다 갖다 적었다 치죠. 이게 몇 가지? 2가지. 3. 2가지. 2가지. 정의 수 잘하나요? 정의 수?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아까 다 못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곱셈이에요. 이게 곱셈이에요. 1이 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 2가 할 수 있는 액션, 3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의 개수를 지금 세고 다 세면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부분 집합이 결정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 너랑 너가 어딘가 들어갔다는 게 결정이 됐어. 부분 집합이 완성된 게 아닌 거지. 이 B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3도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 세 개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부분 집합 B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수는 곱셈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곱셈을 통해서 계산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곱셈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그랬던 그 8이에요. 8. 8가지. 실제로 그 8가지를 보시면 내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9시잖아. 이 친구들 보시면 1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죠. 이게 1이 있는 친구, 원소 중에. 여기 나머지가 1이 없는 친구. 맞아? 이거 1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가면 그 부분집합 안에 1이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없는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2도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죠. 2가 있는 친구 이렇게 하면 2가 있는 친구들. 맞아. 그럼 2가 결정하는 거 여기 들어간다 말한다. 들어간다. 3도 하면 되니까 안 그리기 귀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1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2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 줘야 이런 게 가능해져요. 부분집합 개수를 셀 건데 이렇게 합시다. 2, 3, 4 의 부분집합 중 여기서 이제 내가 막 이상한 걸 낼 거야. 부분집합 중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몇 개일까? 3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지. 맞아? 너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개? 2개.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5점. 맞아? 근데 내가 부분집합 중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추가할 거야. 2는 무조건 포함하시고요. 3은 절대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3은 절대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귀찮아지지. 머릿속에 이제 막 2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 부분집합에 3은 또 없어야 되고 그러면 또 뭐예요? 다 써가지고 걸을 거야? 2가 있는 것들 중에서 3 없는 거 막 제끼고 이렇게. 이러면 귀찮아진다는 거지. 8개 아니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A라는 집합 안에 어떤 B라는 부분집합이 있다. 우리는 원소들에게 물어봅니다. A라는 원소에게 물어봅니다. 1이라는 원소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그지? 두 가지. 그래요? 2라는 원소에게 물어봅니다. 너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왜 한 가지인 거죠? 무조건 B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무조건. 왜? 2를 포함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선택권이 두 가지가 아닌 거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2는.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3 한 가지. 어디 들어갈래? 무조건 여기지. 맞아? 네. 부분집합 안에는 없어야 돼요. 3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3은 여기 있어야 돼. B 안에 있어. 한 가지. 4 두 가지. 이 4부터는 이제 뭐 제한이 없죠. 막 가시면 돼요. 둘 중에 선택해서 가겠지. 두 가지, 두 가지. 다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8가지 나와요. 8가지. 부분집합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여기 되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A는 동일하게 갑시다. 1, 3, 4. 이건 이렇게 해볼게.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 안에 또 C라는 집합이 속해 있어요. 를 만족하는 집합 B와 C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 이제 토 나오기 시작한 거지. A의 부분집합을 세 일단. 그리고 그 친구의 부분집합을 또 세. 해서 이제 B랑 C를 만들어요. 이러면 이제 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토하지 말고 그림은 또 그리세요. A야. B가 있어. 그리고 B의 부분집합으로 또 C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예. 여기 안에 1, 2, 3, 4, 5 있으면 되겠지? 또 물어보자. 1 이렇게 1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개야? 3개지. 맞아?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거나. 이게 결정될 때마다 BC가 결정되는 게 느껴져요. 1이 여기 들어가면 C에도 있고 B에도 있고 A에도 있고 돼요? 1이 여기 들어가면 C에는 없고 B에는 있고 A에 있고 1이 여기 들어가면 이시요. C에 없고 B에 없고 A에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 1, 2, 3, 4, 5라는 이 원소들을 이 공간에다가 배치하는 것 자체가 곧 집합 BC를 결정하는 것이야. 이거랑 같은 문장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야. 너가 할 수 몇 개? 3개. 2 몇 개? 3개. 3 몇 개? 3개. 4 몇 개? 3개. 3개. 3의 5점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알아? 잠시만요. 112, 243. 244. 3은 한 6제곱까지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2는 한 10제곱까지 외워주시고 1224까지.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면 된다는 거지.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되는지 이해돼요? 별거 없죠? 그냥 벤다이어그램이 이게 중요한 거야. 깡패야. 이게 그냥 원소날법으로 쓰면 되게 힘들어져. A가 있으니까. A의 부분집합인 B를 써야 되는 부분집합이 무슨 한두 개야? 여기 막 케이스를 나눈다거나 이상하게 펴잖아. B가 막 1, 2, 3일 때 그때 C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고 B가 이럴 때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쓰지 말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나서 원소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돼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하진 않았는데 그럼 만약 내가 이렇게 주고 이런 거 하나 주고 이걸로 하죠. 이거 쉬워. A 1, 2, 3 A의 부분집합 개수라고 하면 몇 개? 몇 개? A 1, 2, 3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네? A 1, 2, 3 네. A의 예. 부분집합의 개수 8개. 8개. 그럼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 7개. 7개. 되죠? 이거 뭐 안 되죠? 아, 그냥 하나 빼면 되잖아. 진 부분집합이 원래. 너무 진작에 물어봐서 속을 뻔했잖아. 무지모 속어. 이게 다예요. 너무 쉬운 파트인데. 자, 1번부터 쓱 한번 풀어볼게요. 예? 1번. 자, 1번 근데 1번이 좀 망했어 이제.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 1은 어디 들어갈래? 2는 어디 들어갈래?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애들한테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다 이쪽에 들어가서 원소가 5개 되고 애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원소 막 빵개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세셔야 돼요. 10개. 이렇게 빨라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전 경우수를 잘한다니까요. 써볼까? 원소 개수 2개짜리 다 써볼게요. 1, 2, 3 정도. 1, 2, 1, 3, 1, 4, 1, 4, 1, 1, 2, 3, 2, 3, 2, 4, 귀찮아. 2, 3, 5, 2, 5. 3, 4, 3, 5, 4, 5. 이러면 이제 원소 개수가 2개짜리 부분집합을 다 써본 거지, 그치? 그냥 다 써본 거야. 별거 없어. 다 써본 돼. 몇 개? 10개. 노가다로 열심히 샌다. 2번. 자, 집합 A는 20, X바 X는 20 이하의 5의 배수라고 되어 있네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볼까? 일단 A를 저걸 먼저 바꾸자. 원소 날보고. 원소 몇 개 있니 여기? 원소는 4개 있죠. 5, 1, 10, 10, 15. 15, 20. 4개 들어있고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1번. A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참 거지. 참. 이거 이제 거짓이라 말하면 안 돼. 아까 전에 한번 낚였죠, 그지? 지금은 참. 2번. 원소의 개수가 1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4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원소의 개수를 특정해줬으니까 직접 세셔야 돼요, 그죠? 맞지 않아요? 어떤 거 같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지금 다 머릿속에 세고 있죠? 네네. 세고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올 거예요. 2번.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 4번이 틀렸네. 빨리 세보세요 빨리. 6개 맞습니다. 6개 맞아요? 다 세고 있어요 지금? 50, 15, 20.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4번인가요? 정답 4번 왜 안 되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2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 몇 개 있을까요? 2개입니다. 2개인가요? 예? 진짜요? 에? 원소의 아, 개수가 중요 아니에요. 중요 아니에요. 원소의 예, 개수가 하나 3개인 부분 집합 아 그러네요. 몇 개 있어요? 4개, 4개, 4개. 4개? 4개. 어떻게 또 다른 사람? 잠깐만. 하나, 둘, 둘, 셋. 셋. 모르겠다. 아, 잠깐만. 한번에 아무튼 3개는 아니에요. 두식이 3개는 아니야? 그다음에 너무 잠깐만, 4개 잠깐만, 맞아요. 잠깐만. 저 일단- 언제 적 거예요 저거? 석선 주식이라고 아, 언제 네. 적 거예요 저거? 4개 맞잖아요. 4개 맞아요. 4개.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3개짜리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진짜로 3개를 세지 말고 2개. 차라리 하나를 뺀다 생각해 차라리. 아, 이렇게. 이거 하나 뺀다. 이거 하나 뺀다. 이거 하나 뺀다. 이거 하나 뺀다. 이게 낫잖아 그지? 몇 개? 똑똑하신데요? 총 4개겠지. 똑똑하신데요? 어. 저렇게 편한 거 있구나. 하나를 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총 4개예요. 4개. 여기서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네. 제가 봤을 때 이거 2개라고 나왔으면 다 낚였어요. 아 이게 왜 낚이지 이게? 근데 선생님이 그 말 딱 해주니까 쌤한테 저걸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매번 풀 때마다 저것만 빠는 거예요. 어떻게 3을 저렇게 되지? 오케이, 빠르게 넘어갑시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집합 A는 x다 x 10보다 작은 소수 원소널곱으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써보세요. 아까. 2, 3, 5, 7 뭐가 이렇게 스포하냐? 4, 2 끝. 총 4가지 되나요? 네. 4가지 되나요? 자, 첫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를 A 원소 개수가 4개짜리거든요. 부분 집합 몇 개 있을까요 그러면? 16개.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지. 각각의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부분 집합이 들어갈래? 말래? 부분 집합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16개. 돼요? 네. D는 뭐야? 진부분 집합의 개수. 15개. 당연히 자기 자신만 빼주시면 되니까 15개일 거고요. 2개 더 해주시면 너무 쉽네요. 너무 쉽다. 4번 4번. A 원소 2, 5, 8, 11, 14, 17 6개 있네요. 그중 5와 11과 17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겠다. 6 1 6 1 6 1 맞죠? 6 1 6 1 6 1 답 나온 사람 저요. 196? 아닌데? 뭔 소리야? 216. 답은 뭐냐? 비밀. 어? 답에 아 집합의 개수. 오케이. 근데 지금 4번 풀고 있는 거 맞지? 예. 지금 4번 문제 푸는 거야 4번 문제? 예. 서현 나왔나요? 은우 나왔나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3번? 아니요.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3번이에요. 난 3번 풀었는데. 아무튼 3번.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원소의 개수가 일단 6개죠. 네, 특정한 원소 3개를 네,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네. 2의 6제곱에서 3을 빼면 2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8이에요. 잘 읽으시네요. 옆에 힌트가 나오는 거죠. 자, 깔끔하게. 힌트도 잘 읽어야죠. 어떻게 풀라고? 눈이 좋으면 풀 수 있어요. 지수를 사용합니다. A라는 집합 안에 안 지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간이 원소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이한테 물어볼게요. 2가지.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할게요. 한개 아니고. 여기 문제 나와 있잖아. 5랑 11이랑 17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5랑 11이랑 17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들어갈래 말래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가셔야죠. 들어가라는 문제. 몇 가지? 한 가지. 너도 한 가지. 너도 한 가지. 나머지는 두 가지. 이런 친구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정답이 얼마?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돼요? 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색깔인 것 같아. 맞아.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둘 다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뭘까 궁금하네. 은호 돼요? 예. 선이 돼요? 진짜 돼요? 근데 왜 못 풀어? 이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왜못 풀어? 내가 방금 전에 풀었던 거 똑같은 건데. 헷갈렸습니다. 그지? 5번 읽어볼까요? 5번. 5번. 이제는 암산이 되지 않을까? 원소의 개수가 6개. A, D는 반드시 포함하고 B, C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 어차피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6, 2, 2. 그러면 2, 4. 2번. 나온 사람, 저요. 또 나온 사람. 칙 불러보세요. 네. 2의 영합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렇게 풀지 말고 그렇게 말해. 애들이 나 옆에 거 읽고 공식 외우고 있어. 어떡해. 머리를 쓰기 싫은가 봐.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머리를 쓰면 오케이 그림을 그립니다. 2의 n제곱 빼기 아니 봐봐요. 제가 큰일 말할게요. 났어. 맞아요. A를 존나 크게 이렇게 일단 그리고 보안에 이제 B를 존나 크게라니. 아 적당히 크게 그리세요 그냥. B 파일만큼 크게 그리고 왜? 이제 그 밑에 이제 별사탕 조명하게 그린 다음에 별났단 같이 네. 조용하게. 먼저 뭐야 이거 꼭 포함시키래요. A랑 D를. A랑 D를 꼭 포함해 주세요. 그럼 A는 경우의 수는 1개. 한 개. 그리고 B와 C도 경우의 수가 무조건 포함 안 되니까 1개. 그렇지. 그러면 A, D, B, C를 제외한 나머지 2개만 경우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개입니다. 2의 2제곱. 그래서 너희의 내가 그 풀이 과정을 부르세요라고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말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벤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여기 옆에 공식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게 되거든. 오케이. 조건이 복잡해지면 못 풀어요. 그러면 번째. 못 풀어요. 저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세요. 각각의 원소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몇 개인지 쓰세요. 30분 세야 됩니다. 세야 됩니다. 55,000원. 세야 됩니다. 예. 6번 6번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집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분 집합 중 7과 9와 1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가 35개일 때, 22개예요. 아 잠깐 32개라고? 네. 2, 4, 8, 16, 30. 풀어보세요. 8개요. 얘는 8입니다. n 8이니까 예? 맞아요? 또 나머지 다 나오면 그때 할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나왔어요. 8 또 오케이. 못 왔냐? 못 왔냐? 다리요. 어허. 은호야 얼마 나와요? 발이요. 다리 채요. 아 근데 일단 맞아한테 틀리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못 알려줬고. 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다 틀리셨어요. 오케이. 다시 볼게요. 자, 내가 알려드릴게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지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7, 9, 11을 포함하는데 8할 수가 없구나. 아직도 하지 말랐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러고 있지 않았으니까. 아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답 8 맞죠?
새 친구들 다 이거 맞나요? 뭔 소리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32는 2의 5제곱이니 그럼 미세는 통일됐으니까 이제 n 빼기 3이 5가 되니까 n은 8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문제는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치?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다들 뚝딱뚝딱 잘 풀어질 거예요. 그치? 아니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무지성이라고 해요. 역시 답이 안 나와. 그냥 이걸로 이렇게 풀어서 진짜요. 진짜. 이런 박쥐 같은 자식, 억울한. 박쥐 같은 자식. 잠시만요. 출제자도 머릿속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얘는 뭐야? 1부터 n까지를 당연히 적어놓고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니 저거 안 나와갖고 지금 못 풀고 있어요. 여기 안에 뭐도 있고, 뭐 7도 있고, 9도 있고.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 11까지 적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적어놓고 뭐 하겠어 이제? 풀어봐야지. 너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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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한 개, 1개. 여기 뭐래? 한 개, 7과 9랑 11은 무조건 포함하래. 그럼 7은 선택권이 없지. 들어갈래 말래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셔야죠. 맞아? 그렇지 마. 무조건 들어가야지. 한 개, 한 개, 몇 개, 2개, 한 몇 개, 개, 한 개, 몇 개, 2개, 한 개. 한 개, 만 해도 이미 맞아? 30을 넘었어요. 몇 개. 모르죠. 2개. 그럼 이거만 봐도 아니 지금 이가 몇 개야 지금 이가 4, 8, 어떻게 곱했는데 32가 나와? 그럼 문제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출제자가 제가 출제자 맞춘 건가요? 네, 정답이 없어요. 지금은 정답이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이걸 쳐야겠다. 이걸 맞추네. 네, 이걸 저희 반 1등인데요? 네, 은호가 멋있어요, 그죠? 다 틀리는 문제 혼자 맞추고 그지? 대가 없다. 제일 어려운 문제를 잘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 5까지 와서 맞추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출제자랑 같은 급이 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출제자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출제자가 저희랑 같은 급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정신 차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출제자는 대학 어디 갔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좋은 데 갔으면 딱 그 정도 하면 되는데. 7번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집에 갑니다. 오케이 3분 20초 남았어요. 풀어야 돼. 자, 그림 그려볼까요? 두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contain X contain B 늘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또 구분 처음 얘기잖아? 2개인가요? 그림 또 그려야죠? 저도 다 모르겠네요. B 안에 X가 있고요, X 안에 A가 있다. 3개인가? 그림 한번 쓱 그려주시고 B라는 집합, 결론은 여기 나머지 친구들은 다 B의 부분 집합인 거지? 네, B라는 집합이 문제에서 1, 4, 6, 7, 10, 13 끝. A라는 집합은 1, 4 이렇게 되어 있으니 또 A부터 넣어요. 물어봐야겠지. 자, 일단 확실한 건 좀 적고 시작할까요? 1, 4. 1과 4 이런 거 A에 있대. 그럼 1, 4를 적고 나머지는 뭐야 이제? 1, 4는 정해졌죠? 그럼 6은 어디 가죠? 몰라요.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일단 여기는 어때?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A가 1점 아니겠지, 그지? 네. 몇 가지? 2가지, 7 몇 가지? 2가지. 16. 너무 쉽지? 오. 16. 타이어 멈춰요?